안녕하세요. 특이한 기자들, 경제금융부 이윤아입니다. 요즘 카드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어렵다, 위기감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카드사 입사에 10년 넘게 다녔다는 한 관계자도 입사 이후 지금처럼 위기감을 느꼈던 적이 없다고 토로할 정도인데요. 실제 카드사들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으로 수수료 인하는 매년 계속되고 있고 대출 사업에선 총량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페이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정부의 소상공인페이 등 수많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카드사들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카드사들도 잡채 앱카드는 물론 통합 NFC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격변의 결제 시장을 짚어보고 카드사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드사들의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떤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아 기자가 올 때마다 카드사들 좀 안 좋은 악재들 계속 소개를 받는 것 같아서요. 마음이 무겁긴 한데 역시 악재밖에 없는 게 또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상황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네, 사실 2003년 카드 사태를 비롯해서 고객 정보 유출, 수수료 강제 인하 등 카드 업계를 옥죄는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요. 일각에서는 신용카드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수년간 이 수수료 인하는 계속돼 왔고요. 금융당국은 아예 수수료율을 0%대로 만드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여기저기서 출시되는 페이 서비스 때문에 카드사들은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신용카드 산업은 1978년 지금은 KB 하나은행으로 흡수된 외환은행이 카드 영업을 시작하면서 태동했습니다. 초반엔 인기가 좀 별로였지만 1997년 IMF 사태 이후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08년 360조 원 수준이었던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해 627조 원에 달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는 카드 이용 금액에 비해서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 2,2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3% 감소했는데요. 2005년 이후에 최고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예. 카드사들의 잘 나갔던 때를 이렇게 짚어주는 것 자체가 지금이 얼마나 더 힘들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그 간편결제 서비스 때문에서라도 카드사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페이 같은 공공페이도 정부에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뭐 제로 수수료 얘기가 나오니 카드사들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급결제 시장은 사실 카드사들이 그동안 카드 산업을 시작한 이후에 독점해오다시피 주도해온 시장입니다. 예. 그러나 최근엔 이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앞세우면서 이야기가 좀 달라졌는데요. 특히 소상공인페이, 서울페이 등 정부와 지자체가 수수료율 0%대의 페이 서비스 출시까지 예고하면서 결제 시장에선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간편 결제 서비스들은 대부분 체크카드처럼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신용카드처럼 외상 시스템은 불가능한 건데요. 그러나 실물카드를 대체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데다 아예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있는 서비스도 나오고 있어서 카드업계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사들도 자체 앱카드는 물론 최근엔 통합 NFC 서비스 저스터치를 출시했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저스터치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저도 소개해드릴 때 일단 선을 보였다. 문제가 있다라는 내포된 이야기인데 저스터치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현재로서 왜 일단 선을 보였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카드사들이 내놓은 저스터치는 통합 모바일 NFC 서비스입니다. 엊그제 8월 1일이었죠. 그때부터 시작된 데다 카드사들이 아직 대대적으로 홍보하진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스터치는 10c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기기 간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술인 NFC를 이용해서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그동안 이제 카드사들은 각각 다른 NFC 규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7개 카드사가 하나로 규격을 통합했는데요. 예. 직접 근처 편의점에서 이용을 해보니까 편리하기는 편리하더라고요. 네. 삼성페이만큼이나 카드사 앱카드에서 NFC 결제를 선택해서 그냥 단말기에 갖다 대면 되는데요. 승인이 나기까지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일단 선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저스터치는 현재 GS25, CU 등 이 편의점을 중심으로 홈플러스나 이런 곳에서 약 3만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 전국 카드 가맹점이 약 270만 개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그러게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저스터치가 훨씬 나중에 나온 건데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다 되잖아요. 근데 저스터치는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삼성페이는요, 마그네틱 전송 기술과 NFC 기술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드 외 지금도 카드 보면 뒷면에 검은 띠가 있죠. 이게 바로 마그네틱인데요. 긁어서 하는. 네, 맞습니다. 올 7월 20일 전까지는 이 마그네틱 부분을 이제 긁어서 결제해 왔습니다. 예. 지난달 이제 21일부터 7월 21일이죠. 꽂아서 쓰는 이제 IC 단말기로 바뀌었는데 대부분 이 IC 단말기는 마그네틱 기술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삼성페이를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카드사들이 내놓은 저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NFC 기술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NFC 단말기를 따로 보유한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깔리지 않은 다른 가맹점에 카드사들이 돈을 모아서 NFC 단말기를 보급해야 하는데 대당 평균 가격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이어서 수백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마저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까 카드업계 2위인 삼성카드는 아예 서비스에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앞으로 단말기를 확대할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약간 이런 어떤 장비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부분 아니면 또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제약이 있었다면 공공페이 같은 경우에는 QR코드 방식이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더 보급되기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결제 시장이 과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제 방식도 지금 여러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이제 최근 출시된 다양한 결제 서비스는 QR코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흑백의 격자 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이 매트릭스 형식의 바코드를 이용해서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는 건데요. 카드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중간 과정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보안성도 높아서 향후 NFC나 IC 단말기보다는 서비스 확대가 용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아예 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직불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겠다는 일정을 밝히고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기술 표준과 앱 구축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QR코드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신용카드에 치우친 결제 구조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참 카드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외부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시스템에 대한 한계가 어느 정도 좀 드러나고 있는 요즘인데 어쨌거나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펼치고 있습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드사 관계자들도 위기감을 느끼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 활로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2015년 카드업체의 부수업무 규제를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내에서 신사업을 찾다 보니 아직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한 사업을 찾은 카드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카드사들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가맹점과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과 상품 개발에 나서고 유통이나 IT 기업들과의 제휴, 또 스타트업과 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력 조정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드 모집인 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고객을 만나지 않고도 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발급카드 영업에 치중하면서 카드사의 지난해 말 기준 카드 모집인 수는 총 16,658명으로 1년 만에 27.2%나 줄었습니다. 참 새로운 사업을 좀 투자해야 되는 카드사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뭐 실적 측면이나 상황도 그렇게 여의치를 않아 보여서요. 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